네, 다행히도 장 마감을 앞두고 지수가 낙폭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던 외국인들 일단은 소폭의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분께서는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타 강사 인빈골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아니 오늘 같은 날 네. 방산주들 리뷰하면 좋을 텐데 네. 왜 안 하세요? 사실 리뷰하는 거는 약간 좀 자랑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4월, 5월 달에 계속 방산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방산주 대표를 다 깔아놨었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한국 항공우주까지 깔아놨었으니까. 오늘 에너지 넥선도 신고가고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중소형주, 한일 단조, 빅텍 뭐 이런 어찌 보면 이제 지정학 시리즈가 발동될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올라갔었죠. 슈니드도 편입을 했었고요. 사실 한 달 전에. 리뷰를 안 한 이유는 뭐 굳이 여러분한테 뭐 와닿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찾아올까. 결국은 계속해서 저희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자리긴 하다. 계속 맞아요. 많이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누구라도 아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가권에서 갱신하는 꾸역꾸역 올라가는 장세였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리뷰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시장 얘기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리뷰는 없이 시장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정이 올 거는 알았지만 네. 중동 리스크가 이렇게 급하게 시장에 반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시장의 하락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일요일에 협상 가능성도 있기는 하던데. 네, 맞아요. 일요일 날 사실 특사가 이제 미국의 특사 그리고 이란의 특사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전과 다른 이전에도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 우리 어느 며칠 뭐 시간대로 야 오늘 자정 12시에 밤에 너네 여기 공습할 거야. 서로 그렇게 통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만 좀 보여줬다가 지금은 조금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중동 리스크가 들어오긴 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좀 준비한 내용인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라이징 라이온 작전이라고 하죠. 일어나라 사자. 사자요 일어나라. 이런 작전이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작전명입니다. 네, 이스라엘 작전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앞서서도 뭐 우리 앵커님이 또 이것저것 많이 다뤄주셔가지고 한번 그냥 정리하는 복귀 차원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미국은 약간 뒤로 물러섰어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리한테 통보는 하긴 했다. 근데 우리가 지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밝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초록색 색깔이죠. 좌측 하단에 국제 유가, WTI 유가가 무려 제가 볼 때는 한 10% 급등 나왔거든요. 10% 정도. 고가 대비 10% 나왔고, 뭐 원자재 가격 좀 튀는 경우가 나왔고요. 인명 피해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주요 타겟이 이제 이 혁명수비대 사령관, 우리나라 치면은 육군 참모총장을 그 사망시켰다. 공습을 통해서 사망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이 공습을 당한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다수의 지금 어린이와 민간 지역도 포격이 되면서 공습이 되면서 진행이 됐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전과 다르게는 좀 경계되고 있는 건 맞다. 예, 이전에는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한 차례 정도만 공습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된다면은 조금은 이전보다는 좀 악재다운 악재가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요.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앞서서도 아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JP모건 보고서 얘기하더라고요. 원문을 제가 읽어봤고요. 원문을 요약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뭐 텔레그램 방이나 SNS 방에 120불, 130불 얘기 나오는데 네. 마지막 글자가 있었어요. 마지막 글자. 이거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원문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란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고 전면전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인간의 실수 매번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도 이전에 한번 주고받거냐고 서로 전면전은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JP모건 쪽에서는 경고를 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1%의 가능성으로 진짜 전면전으로 가면 어쩌지? 이전에 걸프전처럼 가면 어쩌지? 그러면서 이제 이
이 증권사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120불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근데 물론 이제 뭐 120불은 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고 최악이니까요. 그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은 최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이란 쪽에 있는 페르시아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이겠죠. 여기에 지금 전 세계 해상 원료와 20% 정도의 전 세계 20%의 LNG가 통과된 핵심 수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료, 사료도 이쪽을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건너오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최소한 못해도 지금 일단은 공습도 당하고 이전과 다른 좀 이제 제너럴 리스크가 발동됐기 때문에 전면전까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을 임시적으로라도 봉쇄할 가능성은 저는 염두에 둬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일단 자존심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을 도달하기 전에 종목들 보면은 한국석유, 흥구석유, 흥하해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GSE 다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원래 이제 뭔가 지중동발 리스크가 발생하면 1차적 올라가는 게 이쪽이에요. 먼저 이쪽이 좀 올라가서 월요일까지 좀 치고 가는 흐름 보이다가 만약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다, 가속화되면은 오히려 이런 쪽이 못 가고 다른 쪽이 또 움직이거든요. 다른 쪽 2차적으로 파생된 쪽이 그게 바로 호르무즈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GPT를 통해서 한번 의뢰를 했고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원자재 다음 원자재 안에서는 식량, 식량이다. 식량 관련된 부분들이 순식간으로 갑작스럽게 또 가속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항상 매번 같은 패턴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도 그 관련주 들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해운주가 아닐까 싶었는데 일단 네. 해운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1타 종목 맞아요.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자, 오늘 종목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요. 현재가 15,510원이고요. 죄송합니다. 현재가가 아니고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사실 이걸 종목을 편입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매니저님이 골라왔다고 해가지고요. 7,290원이고요. 종목명은 사료주 갖고 왔습니다. 비료 사료주. 효성 OMB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마리 이게 또 토끼. 대북 관련주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아니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효성 그렇죠. OMB 하면은 맞아요. 대북 관련주 아닌가 하고 제일 맞습니다. 먼저 생각할 조비도 것 있고 같은데. 효성 OMB, 뭐 한일사료, 그다음에 아시아종묘 이런 게 다 이쪽에 다 포진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료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결론에서 그림에도 말씀드렸었죠. 이란이 만약에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뭐 한 일주일에 이 정도 중단을 한다,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글로벌적인 공급망 타격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로 이제 또 시장의 조정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과거 대북 식량 지원 테마 대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로 수혜로 들어갔다가 뭐 평화적인 무드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이거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또 추진하고 있는 대북 지원 관련된 부분들, DMZ 관련된 부분들, 평화 채널 구성, 그 다음이 뭘까요? 또 식량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목표 가격은요. 8,800원 선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6,500원. 근데 사실 저는 대북주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뭐 인디F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좀 보겠지만 진짜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대북 테마는 오히려 눌림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 확대된다. 보시죠. 과거 사례 2021년도 그리고 2018년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고, 또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또 장마가 또 시작된다고 하네요. 장마가 일어날 때마다 지방에서 이 비료 사료 관련된 부분들 항상 엮이면서 올라갔다는 점. 어찌 보면은 세 마리 토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효성 OMB 가격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협상이 돼서 리스크가 해소가 돼도 네. 향후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무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네, 오늘은 없고요. 오늘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면 저희가 토요일 날 또 저녁에 무료 방송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이게 어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좀 시황과 매크로 전략을 짚어주는 게 좀 낫다고 판단해서요.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시면은 토요일에 또 코멘트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주식 밴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무방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켓 1타 강사 임병고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